자, 다음 챕터 타임라인 또 한번 불러와 볼게요. 빈 공간에 타임라인 임포트. 이번에는 트랜지션과 이펙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이펙트가 여기 클립들에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대보시면 이렇게 하얀 색깔 핸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퍼시티를 이렇게 가볍게 조절을 하는 거라서 페이드 인을 넣을 때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마지막 클립에서는 이제 페이드 아웃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죠. 뮤직 트랙은 또 뮤트를 해주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떤 이펙트죠? 좀 그 크로스 디졸브 이펙트 많이 쓰시죠? 그 크로스 디졸브가 이제 이 다빈치 디졸브에서는 기본적인 그 트랜지션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과 클립 사이에 마우스를 대서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 타임라인 메뉴 클릭하셔서 Add 트랜지션, 그냥 어떤 트랜지션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Add 트랜지션 이 버튼이 있어요. 단축키도 Ctrl T 눌러주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트랜지션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뭐 길이도 조절하실 수 있고, 그냥 딜리트 누르면 삭제도 할 수 있고요. 다시 Ctrl T 눌러준 다음에 이 트랜지션을 선택한 다음 인스펙터에 들어가 보시면 이 트랜지션에 대한 그 설정을 좀 바꾸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도 여기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위치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트랜지션을 다른 걸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나만의 트랜지션을 만든 다음에 그 트랜지션을 프리셋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건 삭제를 하고, 이 트랜지션은 또 여기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트랜지션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블러 디졸브를 한번 프리셋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러 디졸브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립과 클립 사이에 떨어뜨려 주면 이런 식으로 생기죠. 이걸 선택하셔서 저는 이거를 좀 짧게 만들고, 이 가로로 블러가 되는 게 아니라 세로로 블러가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저만의. 그리고 이 is를 뭐 is in and out을 넣어줘서 좀 뭔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이런 트랜지션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수정을 했어요. 이거를 프리셋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 트랜지션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Create Transition Preset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Transition Preset으로 만들어주고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수민이니까 수민, SM 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 프리셋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여기 이펙트 라이브러리 아까 들어갔죠? 저희 비디오 트랜지션에 쭉 내려보면은 이 유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저에 제가 만든 이 짧은 블러 디졸브 프리셋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아까 그 기본 트랜지션이 이제 크로스 디졸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축키 Ctrl T 누르면은 바로 그냥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제가 만든 블러 트랜지션을 기본 트랜지션으로 설정을 해서 Ctrl T를 눌렀을 때 이 블러 트랜지션이 적용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크로스 디졸브 앞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그 스탠다드 트랜지션이다 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저희 유저 이 트랜지션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Set as 스탠다드 트랜지션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커맨드 T 눌러주시면 제가 만들었던 이 빠른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거를 기본 트랜지션을 만들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이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Set as Standard Transition 눌러주시면 이렇게 쉽게 바뀌어요. 그리고 뭐 이 프리셋을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Delete Transition Preset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을 빠르게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스탠다드로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거를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제가 사실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할게요. 저희 미디어풀에서 이 인터뷰 클립들을 따로 이 클립의 색깔을 바꿔주고 싶어요. 바꿔줄게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짧은 타임라인이라서 뭐 어떤 클립이 어떤 거고 이렇게 다 알지만 사실 타임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인터뷰 클립은 인터뷰 클립대로 아니면 B롤 클립은 B롤 클립대로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지정을 해주셔야 내가 정확히 어디를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클립 컬러를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컬러를 바꿔주는 방법은 미디어 풀에서 이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클립 전체 선택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주시고 보시면은 클립 컬러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저는 인터뷰는 이 네이비 색깔로 바꿔줄게요. 네이비 색깔로 바꿔주고 여기 아래에 B롤 클립은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예를 들어 베이지 색깔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클립을 지금 편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클립 자체에 이 인스펙터에서 위치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해주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영상들 뭐 유튜브나 뭐 영상들 보시면 여기 영상의 끝에 맨 위와 아래에 이 블랙 바가 있는 영상들을 좀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블랙 바를 저희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블랙 바를 어떻게 넣냐면 여기 타임라인 메뉴 맨 아래쪽에 아웃풋 블랭킹이라고 해서 비율을 정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2.39 비율을 많이 쓰세요.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없던 블랙바가 위아래로 생겼죠. 근데 지금 블랙바를 넣으니까 이 분의 이 헤드룸이 없어지고 얼굴이 머리가 좀 잘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리프레이밍 해줄 겁니다. 리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냐,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인스펙터 들어가신 다음에 이 포지션 부분을 그냥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시면 리프레이밍이 됐죠. 근데 이거를 다른 인터뷰 클립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인터뷰 클립에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55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55 이렇게 쳐서 일일이 하실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 빠르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55 된 이 값을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복사하시듯이 컨트롤 C 누르면 돼요.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할 때 이 속성만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속성만 붙여넣기를 하는데 문제가 이 인터뷰 클립들을 이제 다중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아까 저희가 클립 컬러를 바꾼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 네이비 색깔만의 클립을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방법은
여기 타임라인 메뉴에 아래쪽에 보시면 Select Clips with Clip Color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컬러의 클립만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네이비 해주시면, 네이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터뷰 클립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는 에딧 메뉴로 가셔서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눌러주시면,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이게 복사가 안 됐나? 잠시만요. 복사를 다시 하고 선택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에딧 메뉴 들어가셔서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눌러주시면 팝업 창이 떠야 되는데 팝업 창이 안 뜹니다. 왜 안 뜨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포지션, 우리가 포지션 값을 바꿨으니까 이렇게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해서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값이 지정이 됩니다. 좀 너무 빨랐나요? 그건 아니죠. 타임라인에서 Select Clips with Clip Color 해서 다중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를 한 다음에 이 팝업 창이 떴을 때 이 비디오 이 설정 값에서 나는 포지션만 붙여넣기를 하겠다 한 거예요. 체크를 해주시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 헤드룸이 있는 그런 리프레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줌을 통해서 이 멈춰있는 이 그냥 스틸은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 카메라 무브가 없는 그런 샷을 줌인 하는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클립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이 줌을 이용을 해서 할 건데 이 줌 옆에 보시면 이 모든 이 세부 설정 값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키프레임을 만드는 아이콘인데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의 그 크기에서 맨 끝에 프레임은 확대를 해줄 거다 해서 여기 또 다이아몬드를 넣어주신 다음에 줌을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고 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줌인 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 키프레임들은 여기 클립에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트랜스폼에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이 지금 생성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여기 아래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이 줌 X, Y 두 개의 키프레임이 잡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Shift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해주시고 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딜릿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또 이 옆에 보시면 이런 그래프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속도 같은 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렇게 슝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되는지 그런 속도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런 그래프 형태로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키프레임을 수동으로 만들었잖아요. 줌인 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줌은 사실 이 다빈치 리졸브에서 그냥 뭐랄까 이펙트를 하나 그냥 만들었어요.
이거를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그냥 키프레임 만들어줍니다. 그 기능이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다이나믹 줌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다이나믹 줌 기능은 이 이펙트 라이브러리에는 없어요. 이 이펙트 라이브러리에는 없고 무조건 이 인스펙터 창에만 존재하는 그런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리셋 버튼 눌러주시면 리셋이 되고 이 다이나믹 줌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줌인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활성화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약간 그 화면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줌 아웃 하고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이나믹 줌에 클릭을 해주시면 딱히 설정을 바꾸는 게 그렇게 없어요. 설정을 바꾸는 게 없는데 이거는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아래 부분에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그 온 스크린 컨트롤이라는 또 그런 부분인데 여기 다이나믹 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초록색 화면에서 빨간색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화면이었다가 빨간색 화면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거를 스왑 해주면은 이제 초록색 화면에서 빨간색 화면으로 줌인이 되겠죠? 거꾸로 줌인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완전히 타이트하게 위치도 막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위치와 크기를 키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줌 효과도 필요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효과예요. 그리고 뭐 is도 넣으실 수 있고 is in and ou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이제 효과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금 오버레이 다이나믹 줌 오버레이 떠 있는 거는 이거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떠집니다. 그래서 떠주시고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저희 그 속도 스피드 체인지를 해볼 거예요. 스피드 체인지.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속도 바꾸는 그 이펙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인스펙터 안에 있는 이 스피드 체인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 스피드 체인지. 내가 스피드를 바꾸고 싶은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인스펙터 들어오시고 여기 스피드 체인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피드를 뭐 예를 들어 숫자로 200%를 한다.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빨라졌죠? 반대로 50%를 한다. 느려졌어요. 근데 얘의 특징은 이 클립의 이 길이가 변화하지 않고 이 안에 내용물만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클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클립 내에서만, 클립 길이 내에서만 속도가 느려졌던 아니면 다시 빨라졌던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리플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리플 많이 들어봤죠? 리플, 공백을 없이 다른 클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트림이나 뭐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리플.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다시 백해서 리플 타임라인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한번 속도를 바꿔볼게요. 200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속도가 바뀌면서 클립의 그 길이도 줄어들면서 뒤에 있던 클립이 당겨져 옵니다. 그러면서 타임라인 전체 길이에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50 늘려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늘어납니다. 대신에 다른 클립을 오버라이트하거나 이제 덮어 씌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타임라인을 이렇게 뒤로 밀면서 전체 타임라인의 길이를 늘렸다. 이런 거고, 이 스피드 체인지 말고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다른 속도를 바꾸는 방법. 그거는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리타임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타임 컨트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랑은 조금 모양이 달라요. 여기 인스펙터에서 세부사항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클립에서 바꾸게 됩니다. 이거는 스피드 체인지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아래에 화살표 클릭을 해주시면 이 스피드 포인트라는 거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 포인트 추가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뭐 이런 그 속도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일 수 있고, 이 지금 리타임 컨트롤과 스피드 체인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체인지를 뭐 50%로 늘렸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뒤에 클립을 오버라이트를 해버립니다. 아까 스피드 체인지는 그냥 50으로 했을 때 클립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이 내용물만 바뀌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뒤에 샷을 이렇게 오버라이트를 해버려요. 이만큼이 없어졌죠? 반대로 네, 그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트림 에딧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그런 일이 방지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그 샷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타임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트림 에딧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 까만 화살표, 양쪽 화살표로 모양이 바뀌신 게 보이시죠? 요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에 보시면 이 숫자도 바뀌면서 클립의 길이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여기 맨 뒤에 이 파이널 드럼 힛 이 부분에 맞춰서 이 타이틀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클립을 이렇게 한번 쭉 늘려볼게요. 쭉 늘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있도록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고. 근데 다만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이 클립은 지금 24프레임으로 녹화된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따따따따 이렇게 프레임이 끊겨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피드를 바꾼 다음에 여기 인스펙터에 들어오셔서 맨 마지막 리타임 앤 스케일링 이 부분을 설정을 바꿔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리타임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옵티컬 플로우를 눌러보면 이제 아마 렌더링을 시작을 할 텐데, 렌더링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네, 파란색으로 바뀌면 이제 렌더링이 다 됐다는 뜻이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 슬로우 모션 영상이 되죠. 이게 다빈치 리졸브가 이 부족한 프레임들을 다 복제를 하면서 이제 붙여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또 이 옵티컬 플로우 말고 이 아래 모션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 스피드 월프로 바꿔주면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고사양의 GPU에서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저번에 이거를 테스트했다가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다시 열 수가 없었어요. 프로젝트 계속 열면은 바로 렌더링을 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사양을 막 쓰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던, 네. 이거에 대한 이 자료 영상이 있는데요. 스피드 월프에 대한 짧은 영상입니다. 50%로 했을 때 굉장히 딱딱 끊기는 그런 화면에서 옵티컬 플로우만 해도 굉장히 부드럽죠? 네, 스피드 월프 하면 더 자연스러운 영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스피드 워프는 그 스튜디오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무료 버전에서는 불가능하고 굉장히 고사양의 PC에서만 사용이 권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캐시 렌더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저는 계속 이 파란색 부분이 다 이제 렌더를 했다는 그런 표시예요. 여기 캐시를 렌더하는 그 설정하는 부분은 여기 플레이백 메뉴에서 보시면 렌더 캐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마트 모드라서 이 스마트 모드는 제가 어떤 효과를 넣었을 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적으로 얘가 캐시를 렌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생을 할 때 부드럽게 재생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 설정을 바꾸는 거는 여기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셔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아까 저희 봤던 그 부분에 이 Optimized Media and Render Cache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Enable Background Cache After 5 seconds, 그러니까 5초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캐싱을 시작한다 라고 이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모드에서는 이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유저 모드는 이제 제가 캐시를 해라 라고 이제 그러니까 설정을 해줘야 하는 거고, 너는 아예 캐시를 하지 않는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바꾸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